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 때, 혹은 주말 내내 쉬지 않고 무언가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샘솟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파트너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거울을 본 듯 서로가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끼는 이 보편적인 착각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심리적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일상적인 의문 속에서 인간 행동과 인지의 깊은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불평이나 오해를 넘어 우리 자신과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집안일 분담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많은 연구에서 부부나 동거인들이 서로 내가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집안일 분담률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당사자들의 인식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곤 합니다. 마치 각자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필터를 씌운 것처럼 말이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내가 이걸 다 했네 하고 생각하는 당신, 그리고 거실을 말끔히 정리한 뒤 오늘도 내가 다 치웠군 하고 생각하는 당신의 파트너.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자신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믿는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단순한 착각을 넘어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때때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재해석하거나 기억하는 심리적인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지 편향이라는 함정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가용성 편향과 자기중심적 편향입니다. 가용성 편향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나 경험을 더 중요하고 빈번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땀 흘려 청소한 거실은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파트너가 밤늦게까지 정리했던 주방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한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타인이 한 일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잊히기 마련입니다. 마치 뇌 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자신 위주로 재배열되는 추상적인 이미지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자기중심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찍는 감독과 같아서 자신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고 크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설거지를 했다면 그 과정의 힘듦과 소요, 시간을 상세히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파트너가 빨래를 널었다면 그저 빨래를 널었구나 하고 가볍게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노력이고 남이 하면 당연한 일로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처럼 각자의 시점에서 회상하는 기억의 조각들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타인의 행동에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더 많이 해 신드롬을 겪는 첫 번째 심리적 이유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더 크게 보고 상대방의 행동은 작게 보는 인지적 편향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이유 외에도 집안일이라는 영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숨겨진 노동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청소나 요리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노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집안일은 유형의 노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정신적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하며 다음 주 식단을 구상하거나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을 꼼꼼히 관리하고 주말에 있을 가족 행사를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일들 말이죠.
명절이나 경조사가 다가오면 누가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할지 그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리적인 움직임이 적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는 사고와 계획,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집안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정신적 노동이 숨겨져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종종 특정 성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역할은 성별에 따라 나뉘어왔고 남성은 주로 경제활동을,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형태로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뿌리 깊은 젠더 역할은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러한 정신적 노동의 비중을 더 많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각자가 집안일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대해 주관적으로 다른 가치를 매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나 빨래 같은 가시적인 육체 노동을 더 힘들고 중요한 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아이의 학습 진도를 체크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는 것과 같은 정신적 노동이 훨씬 더 큰 노력과 집중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는 매일 쓰레기를 비우는 것을 자신의 큰 공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파트너는 매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을 더 큰 수고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저울 위에 각기 다른 무게의 추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집안일에 대해 각자가 부여하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 평가의 차이는 결국 공정함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면 상대방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당신은 저렇게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각자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종종 감정적인 갈등으로 증폭되어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도 큰 다툼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느끼는 노력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는 진정한 공정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내가 더 많이 해 신드롬을 겪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노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내가 더 많이 해 신드롬을 겪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노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의 차이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의 간극이 어떻게 공정함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져 갈등을 빚어내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집안일의 중요도와 투입된 노력의 가치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청소나 빨래 같은 육체 노동을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반면에 또 다른 분은 아이의 숙제를 챙기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식단 계획을 세우는 등 보이지 않는 정신적 노동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동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앞면만 보고 다른 사람은 뒷면만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집안일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 파트너는 매일 쌓이는 쓰레기를 비우는 것을 자신의 큰 공헌으로 여기며 이 정도면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트너는 매주 장을 보며 식재료를 신중하게 고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보관하고 가족의 영양 균형까지 고려해 식단을 짜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큰 수고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마음속 저울에 올라간 집안일의 무게가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노력이 자신의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 평가의 차이는 결국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을 하는데 당신은 저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종종 감정적인 갈등으로 증폭되곤 합니다.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도 큰 다툼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이 어떤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는 진정한 공정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더 많이 해 신드롬을 겪는 세 번째이자 때로는 가장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이유, 바로 노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고 느끼는 보편적인 착각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지 메커니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역할 기대, 그리고 각자가 부여하는 노력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더 잘 기억하고 타인의 행동은 쉽게 잊는 인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또한 청소나 요리 같은 눈에 보이는 노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정신적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며 이것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같은 집안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수고를, 다른 사람은 정신적인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관적인 기준이 공정함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더 많이 해라는 보편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일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파트너와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적인 갈등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내가 더 많이 해 라고 불평하기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파트너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서로의 인지 편향을 인정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며 공정함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현상 속에도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구조가 얽힌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지식 탐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